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침착하게 좀 해봅시다. 자, 오늘 할 거 EBS 펴보시고요. 어디를 펴시냐면 북첨가를 펴보세요. 북첨가. 오륜갑 미안, 쏘리. 오륜갑 먼저 하고 그다음 북첨가인데 오늘 할 거에서 핵심은 아무래도 북첨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조용히 합시다. 실전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있는데 비문학 독서를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이제 일단은 조금 안 할 거예요. 못하고. 왜냐면 일단 이 얘기부터 합시다. 실전 모의고사 볼 때 니들 OMR 카드 마킹 꼭 하세요. 수능에서 종치기 1분 전에나 3분 전에 선생님이 마킹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감독관도 있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잘 확인하시고, 시계는 최소한 몇 번만 확인하면 된다? 3번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시계 굉장히 자주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 지문 풀고 시계 보고, 한 지문 풀고 시계 보고, 막히면 시계 보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웃는 것들은 지들이 얘기해요. 그죠? 시계는 3번이에요. 화자 끝나고 시계 한번 보고, 엄매나 화자 끝나고 시계 한번 보고, 문학이랑 독서랑 문학 한번 끝나고 시계 보고, 그 다음 한 지문, 두 지문 남겨두고 10분 전에 반드시 10분 전에서 5분 전에 한 지문, 마지막 한 지문 남겨두고 웬만하면 마킹 먼저 하고, 그죠? 그 다음 나머지 한 지문을 푸는 연습. 요거를 일단 추천합니다. 알죠? 해보시고. 두 번째, 다음 주에는요, 드디어 다음 주가 개방인데 30일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수능, 행동, 지침, 요령 요거를 설명할 겁니다. 얘를 잠깐만 한 1시간 걸릴 거예요.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A4로 지금 현재 편집한 걸로 A4로 20장이에요. 20장 가까이 되는데 뺄 거 빼고 넓고 더 넣고 해서 요거 이제 듣고 나면 피부로 이제 실감이 확 오죠. 그렇죠? 와, 이제 수능이구나. 아침에 서울에서 수업하는데 아침에 수업할 때 한 녀석이 쉬는 시간 줬는데 앞에 보고 야 수능 며칠 남았냐 그랬더니 400일 이러더라고. 그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30일 정도 남은 걸로 봅시다. 여기 듣고 나서 다음 주에 듣고 나오고 나면 체감이 될 거고, 다음 주부터 미리 하나만 얘기하자면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죠. 그때 우리 앞으로 수업 5번 남았어요. 다음 주 오늘 빼고 5번 남았는데 몇 시에 잡리를 했는데 12시 넘어서 잤어요. 그러면 수능 400일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애들 수능 한 달 냅두고 물어봤었을 때 2주 냅두고 물어보고 3주 냅두고 물어봤는데 왜 그래? 방송사고입니다. 오케이, 됐어. 움직이지 마. 뒤로 더 가. 뒤로 좀만 가. 뒤로 가도 돼. 그러면 네가 좀 편할 거야. 오케이, 됐어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양 다물어 볼래? 오케이, 됐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2주, 3주 전에 애들 12시 넘어서 산 사람 손잡아라 할 거 양심껏 손들어 버렸는데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다 자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수능이랑 똑같이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니네 지금 아침에 학교 가는데 6시 반에 일어난다? 그거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그 수능 라이프 타임에 맞춰 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아주 상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D-30일부터 여기에는 D30일부터 D 플러스 30일, 50일 정도까지. 뭐 시대인재냐, 강남 대성이냐, 메가냐, 뭐 독재 선행관 알아보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원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정식 원서 쓰는 것도 수시 붙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안 되면 정식 원서 쓰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자, 옳은 거부터 봅시다. 3강 오륜 아시죠? 3강 오륜 할 때 오륜인데 오륜은 뭐가 있니? 의, 친, 별, 서, 신 이렇게 있죠. 선생님 이거 학교 다닐 때 3강 오륜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외운 거니까 벌써 이거 외운 지 벌써 시간이 진짜 고등학교 때 외운 거니까 4년이 넘었네요. 그죠? 4년 넘었죠? 그지? 비웃지 마세요. 분신주의, 그 다음 뭐니? 부자일침, 그 다음 보세요. 뭐예요? 부부유별, 그 다음 장유유서, 그 다음 부모일신. 이렇게 되죠. 친구 잘 사귀라, 어른 위아래. 그지?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른이라고 공경하고 아랫사람이라고 공경 안 하고 이건 아니죠. 그렇죠? 서로 다 공경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장유유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생들이랑 가끔 지나가는데 20살 되면 애들이 담배 피는데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왜? 아니 죄송해. 괜찮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이 가끔가다 20살짜리랑 이렇게 술 먹다가 보거나 제자들이랑 술 먹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담배 피는데, 담배 필 때 막 애들이 나름 저거 예의를 차린다고 담배를 이렇게 숨기고 피워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담배 그냥 편하게 피라고 같이 놀고 앉혀지. 장유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서로 다 존중해야 되죠.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 이제 지켜야 될 저기가 있고, 부자일신은 부모 자식이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보다 부모 자식이라고 보면 되고, 임금과 신하랑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5, 6관은 수능이나 그나마 이제 올해 시조가 혹시나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실어놓은 겁니다. 볼게요.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해봅시다. 자, 해석본이 저거 하기 때문에 펜 꺼내서 꼼꼼하게 잘 보세요. 페이지 22쪽이에요. 어머니 자식 사이 하늘이 삼기다. 굉장히 잘 나오는 어휘죠. 뭡니까? 생기다, 만들다. 삼기다 혹은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하늘이 하늘이 만든, 지친,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이 있을쇼냐? 이 몸이 있겠느냐? 그지? 오조도 까마귀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효도의 동그라미. 오조도 반포를 하니라고 되어 있어서, 오조는 까마귀고요. 반포를 하니 그러니까 고사성어 중에 반포지유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까마귀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이다. 효도하는 새로 유명하죠. 까마귀가 까마귀 많이 봤죠? 그지? 이 까마귀가 시커멓고 그래서 흉조라고 되는데,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죠. 그래서 일본 가본 사람, 일본 가보면 내리세요. 맞네. 일본 가보면 시내 도시나 이런 데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걔들은 길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내비둬요. 그죠? 내비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마귀는 효도를 하는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수는 부모에게 효도하다. 다음 2수, 민군을 섬기되 임금을 섬기되 정한 길로 인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서 국공준체 뜻이 뭐냐면 힘을 다해 임금을 섬겨라. 힘을 다해 임금을 섬겨라. 시끄러. 빨리 가. 다음, 국공진체 힘을 다해 임금을 섬겨서 죽은 후에 말하더라. 죽고 나서 이제 그만둬라. 그치? 죽고 나서 그만둬라. 가다가 불합, 만약에 임금이랑 뜻이 맞지 않으면, 합치 않으면 물러간들 어떠리. 그제서야 물러가라. 자, 잘 보세요. 임금과 뜻이 않으면 물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한테 계속 따지지 말고 물러가라 이거죠. 그래서 2수는 군신유의에 해당하는 거. 다음 3수, 부부라 하는 것이 나무로 되어 있어. 부부라 하는 것이 남나무로 되어 있어. 남나무로 되어 있어. 부부는 남남이지. 여고금슬. 금슬이 뭐니? 왜 부부 사이의 사이가 좋은 걸 금슬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비파와 검은 건데 쓰지 마세요. 여고금슬은 그냥 부부 사이가 좋으면, 부부 사이가 화목하면, 여고금슬, 부부 사이가 화목하면 기안이 즐거우냐? 부부 사이가 좋으면 즐겁죠. 화목하지. 그렇고 공경곧 아니면, 그렇게 공경하지 않으면 즉동금수, 즉 동 같다. 뭐랑 같다? 금수와 같다. 그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삼수는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되죠. 그러니까 1, 2, 3, 4, 5수 보니까 전부 다 기본적으로 교훈적이지. 교훈적. 제목 옆에다가 써두세요. 교훈적. 다음 제4수. 형제가 두 몸이나 일기 같은 기운으로 나누었으니 난화시니 나누었으니 형제가 두 몸이나 같은 기운으로 나누었으니 인간의 귀한 것이 이외에 또 있는가? 인간에게 귀한 것이 이것 말고 또 있는가? 값 주고 못 얻을 것은 이뿐인가 하노라. 돈을 주고도 못 얻는 것은 이것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사수는 형제간의 우애를 지켜라. 그죠? 그게 되죠. 뭐 일종의 장유유상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5수 벗을 사기오되 벗을 사기되 벗을 사기오되 벗을 사기되 처음에 삼가하여 처음에 조심하여 삼가하여 조심하여 벗을 사기되 처음에 조심하여 날 도곤 도곤은 비교급 조사예요. 도곤은 나보다 잘 나와요. 도곤은 나보다 나은 이를 나산 이를 나은 이로 나은 이로는 나보다 나은 이로 나보다 나은 이로 갈해여 골라서 그치 사귀어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골라서 사귀어라. 종시에 처음과 끝까지 신의를 지켜요. 믿음을 지켜 믿음과 의리를 지켜요. 구의 경제하여라. 서로 오랫동안 공경해라. 요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는. 자, 54번에 잠깐 보시면 다음 페이지 54번에 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5번으로 고치겠습니다. 답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답지가 잘못되어 있어서 5번이 답이죠. 비유적인 표현, 우의 뭐 이런 거 없고 5번 말하고자 하는 직설적 제시하여 주제식 부응한다. 기본이고요. 55번의 답 2번. 자, 56번에 별표 하나 쳐둡니다. 요게 이제 괜찮죠. 56번의 답이 5번인데 제5수에서 화자가 보이는 태도 밑줄 뭡니까? 훈계가 되죠. 훈계. 제1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일치하고 있다. 훈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되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첨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고전 시가에서 메인은 북첨가가 돼요. 지우고 봅시다. 오늘의 메인은 북첨가. 북첨가. 막간을 이용해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45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문제인데 11개를 틀린 거지. 그랬지. 분야가 뭐냐 그랬더니 분수의 곱셈? 내가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조금 헷갈려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시험 볼 때 지가 좀 약하니까 불안했나 봐.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좀 떨더라. 애가 긴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45점을 맞았대. 그래서 집에 시험지를 갖고 왔겠지. 그럼 엄마한테 보여주고 엄마한테 이제 이거 맞았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겠니? 보고 나서 그래? 너 분수액 없으면 조금 어려워는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갖고 혼자 차분히 한번 해봐. 그래갖고 애가 차분히 다시 해봤대. 그랬더니 점수가 괜찮게 나오나 봐. 왜 그래 그랬더니 떨어서 그렇대. 그러니까 떨지만 괜찮아. 그러고 넘어갔어.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옆에 제일 친한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야, 수학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애들 있는 데서 애들은 되게 잘 지내는데 몇 점 맞았는데 대놓고 45 이럴 수 없잖아. 그랬지. 그렇게 비속말로 45 그랬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엄마한테 죽었겠다. 그런 거야. 엄청 혼났겠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장난 아니겠는데?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애가 아니 별 얘기 안 하던데 그냥 괜찮고 그냥 다시 풀어봐 그러고 넘어갔어. 그랬더니 진짜 멀고 그랬더니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는 아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고 넘어갔어. 와 좋겠다. 왜? 지금 95점 맞았대. 집에 갔더니 뭐라 그랬게? 그거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바보같이 100점 못 맞았다고 그랬대. 얘가 너무 지침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야. 45점 맞았는데 이렇게 삶이 행복할 수도 있구나. 95점 맞았으면 난리 났겠네. 그래갖고 뭘 난리 나. 95점 맞아도 잘했네. 오 고생했어. 그리고 칭찬해주고 끝나고 그런 거지 뭐. 그지? 됐다. 뭐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얘기를 끝내기가 되게 어렵다. 이걸 가지고 뭐 할 얘기 아니야. 됐어. 미안해. 이거 편집해야겠다. 저기서 뭐 편집해달라고 그랬어. 원래 다른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놓쳤어. 봅시다. 북촌과는요. 자, 잘 보세요. 시작할게요. 유배가사예요. 유배가사인데 다른 유배가사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써줘야 됩니다. 제목 옆에다가 주된 내용이 뭐냐면 1번 유배가게 된 내력. 이거 꼭 써두세요. 이거 외워야 돼요. 북촌과 수능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별표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그 별표 5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 내력. 유배 가기까지의 여정. 다른 게 뭐냐면 얘 유배 생활 중에 풍류가 나와요. 그 다음 유배 생활의 어려움, 더하기 가족에 대한 그림. 요 4개를 써둡니다. 북촌과에서 요 내용이 좀 길어요. 조금 긴데 500 이렇게 줄로 따지면 500몇 줄이 되는데, 그래서 전문을 구하려다가 전문을 하기는 했는데 이 해석이 좀 안 돼서 자료를 온갖 다 뒤져봤는데도 없어서 전문 따로 내용 따로 있는데, 어쨌든 좀 이따 이걸 나눠주겠습니다. 이 복사본을 나눠줄 테니까 북촌과 웬만큼 중요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데, 자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유배를 가게 된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보든 수능에 어디가 나오든 요 넷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요거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든 처음에 이제 맨 처음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이 세상 사람들아 이내 거동 구경하소라고 나오는 부분이 첫 부분인데, 유배를 가게 된 내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유배를 갔는데 거기 있는 감사, 본관이 사또가, 거기 있는 사또, 쉽게 생각해서 본관, 수령이 주인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인 아니면 본관 이렇게 나와요. 사또랑 수령은 니들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지금 풀어낸 거고, 거기 있는 본관 주인이, 이게 봐도 사또거든. 주인이 꽃입니다. 어디? 주위에 되게 칠보산이라고 되게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 산에 가보자 그랬더니 제가 유배객인데 지금 유배 와서 이 처지에 어디 놀러 다니면 하니까 괜찮아 가도 돼, 같이 가자, 다 같이 선비들 구경할 때 같이 따라가자. 그래갖고 같이 갑니다. 그래 거기 가서 기생들이랑 술도 먹고 구경도 하고 봄놀이 하고 꽃 구경하고 하는 거 거의 말하는 풍류가 들어가요. 알겠니? 일반적인 유배가사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유배가사 이런 거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요. 근데 얘가 나와요. 그 다음 흔하게 유배 생활의 어려움 당연히 나올 거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를 내용을 알아둬야지 우리가 EBS에 없는 부분이 나와도 해석을 해서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줄게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데 일동정류가가 나오고 그 전에 연행가가 나와요. 요게 1년인가 2년의 텀이었던가? 1년인가 2년의 텀을 가지고 수능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둘 다 뭡니까? 둘 다 기행가사죠. 기행가사다 보니까 연행가 같은 경우 중국인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 중국의 문명을 예찬하는 거. 일동장류가도 마찬가지로 일본 애들 어떻게 일본의 문화 이상하다고 무시하는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도 있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적인 기행가사니까 여정과 견문과 감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연예과 같은 경우는 EBS에 나온 부분 요만큼만 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가 EBS 바깥 부분이 나오는데 EBS 바깥 부분이 주변 내용이 뭐였냐면 이 중국의 옌징, 영경이죠. 연예과니까 옌징에서 영경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짐을 싸갖고 행장을 다 꾸리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일동장류가 부분도 일동장류가는 앞부분에서 출발하는 부분 있죠. 부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배 타고 가는데 그 풍랑을 태풍을 만나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렇게 고생하는 부분과 가서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 애들의 어떤 문물을 보면서 와 일본에 진짜 그 성 크게 지어놓고 이런 것들은 진짜 멋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오는데 출발하는 부분은 EBS에 실려있고 유명한 부분이냐 가서 일본 문물이 와 이거 성 되게 멋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밤에 겨우 새벽에 오사카 성에 도착했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세요. EBS 없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해석이 따라가서 때려 맞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네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혹시나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고 나왔다고 하면 아 EBS에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EBS 없는 부분인데 몰랐는데 얘가 가서 되게 즐겨하는구나 그러면 가볍게 그냥 쓱 어떻게? 그죠? 쓱 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읽고 넘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줄어든다? 시간이 빨리 줄어들어요. 적어도 이것을 2, 3분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해석 안 되고 버벅이는 것보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확실히 빨리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예. 자, 그러면 해석을 저랑 같이 먼저 해봐야 될 텐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24쪽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없는 친구들은 EBS 맨 앞부분을 보시면 돼요. 참. 정답 맨 앞부분. 세상 사람들아, 이어 거동 구경하라. 세상 사람들아, 이내, 그치? 내 거동을 구경해라. 그치? 이름이 뭐라고 하더니?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아, 이런 내 행동을 구경하소. 자, 펜 꺼내서 해석본 없으니까 자 쓰세요. 여기 나눠준다 하더라도 여기 본문에 있긴 한데 직접 쓰면서 보세요. 얘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과거를 하려거든 과거를 봐야 되는데 청춘에 아니하고 그지? 과거 시험을 젊은 시절에 봐서 해야 되는데 나는 젊은 때 안 보고 50에 나이 50에 등과하여 등과 그치? 등과가 뭐겠니? 시험에 붙은 거겠지. 급제하여 백수 홍지는 무슨 일인가? 백수가 여기서 백수가 뭡니까? 백수 머리가 흰 거고요. 일단 쓰지 말고 홍지는 붉은 먼지 그래서 속세의 먼지를 뜻해요. 그래서 상중국에 보면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없다한 거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날 많으니 학은 많은 이렇게 나올 때 그 홍진이에요. 속세를 떼서 백수 홍진은 뭐냐면 이렇게 쓰세요. 머리가 희게 된 나이에 세상에 나와 고생한다. 머리가 희게 된 나이에 세상에 나와 고생한다. 오늘 많은 애들이 많네. 오늘도 시험 보러 갔나? 왜 삐뚤어졌지? 뭐야 왜 이래? 뭐가 문제야? 됐다. 오케이. 좋았어. 너 바로 해봐봐. 머리통 나오나? 괜찮아. 나와도 돼. 많잖아. 그렇잖아. 얘기했지. 가끔가다 애들이 쌤 여기 흰 머리 있는데 뽑아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니? 뽑지 말라고. 지금 색깔이 문제냐고. 그죠? 색깔이 문제인 거 아니지. 그 뭐지? 아까 얘기했던 게? 그 LG에서 나온 거 알죠? 쓰면 머리 나는 거. 그거 원래 5월달에 살려고 그랬어요. 6월달에. 그게 효과를 두 개로 나눠요. 효과를 되게 많이 본 사람과 전혀 효과가 없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효과 많이 봤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 나보고 꼭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로 내가 나한테 그거 하나 선물할까? 비싸요. 160만 원인가 170만 원, 180만 원인가 인터넷에 240만 원 나오거든.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인가? 그 돈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 지난주에 내가 독수리의 어원 얘기해 줬었죠? 그치? 독수리를 수리로 만들고서.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백성홍준은 무슨 일인가? 공명이 늦게나마 늦었지만은 행계나 약바르제. 자, 여기 잘 봐. 공명이 내가 늦었으면 행계나 약바르제라고 해석을, 얘는 약바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공명이 늦었으면 행세라도, 그치? 행동이라도 약바르게 어떻게 처신이라도 아무도 좀 하고 약바르게 해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석합시다. 내가 그치? 공명이 늦었으면 행동이라도 좀 약바르고 좀 후닥닥닥 이렇게 좀 약바르게 이렇게 좀 사람들 모이는데 나가고 뭐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행동이라도 약바르게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혹은 그러지 않았다. 그지? 그렇게 됩니다. 써두시고 공명이 늦었지만 행동이라도 약바르게 해야 되는데 무단히 내달렸어. 끊임없이 그지? 끝도 없이 내달려서 소인의 적이 돼요. 소인이 뭐냐면 여기서 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인은 정적들이죠. 정적들, 정치적인 반대파들. 소인의 적이 돼요. 즉 나랑 반대쪽에 있는 얘들의 적이 돼요. 내가 그냥 행동도 약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일만 죽으려고 했더니 소인의 적이 돼요. 부월을 무릅쓰고, 부월은 뭐니? 원래 부월은 뭐냐면 작은 도끼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때 작은 도끼라는 거는 손도끼죠. 손도끼 알아요? 몰라요? 손도끼 알죠? 그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 겁니다. 손도끼 공동구매 할 거예요. 공동구매 왜 해요? 수능 보러 갈 때 가져가야 되죠. 그렇지. 옆에 애가 뭐 할 때? 시험 볼 때 다리 떨거나 펜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볼 때 펜 돌리면 되는데 돌리면까지는 그래. 그러다가 자꾸 떨어뜨리죠. 그렇죠. 그런 놈들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손도끼 쓱 꺼내서 이렇게 톡. 그렇지. 그러면 바로 딱 땡당 이렇게 날아가네. 그러니까 바로 손이 펜 돌리는 놈한테는 짱이에요. 여기 이렇게 톡. 똑같. 그렇지. 부월은 왕의 형벌입니다. 왕의 형벌을 무릅쓰고 천문에 상수하니, 천문은 궁궐대문이니까 임금이죠. 그렇죠. 부월, 왕의 형벌을 무릅쓰고 천문, 궁궐대문, 임금에게 상수하니 이전으로 보게 되면, 옛날로 보게 되면 빛나고 옳지만은 내가 임금에게 상수를 하는 게 옛날로 보면 빛나고 옳은데 요요한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시끄러운 이 세상에 남다른 노릇으로 소 한 장 울으면서 만조가 우럭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임금께, 자, 잘 봐. 임금께 상소를 올렸더니 옛날로 보면 이게 빛나고 옳은 건데 요즘 시대가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에서 상소 하나 올렸더니 내 반대파 애들이 만조는 온 조정이 우럭하다. 우럭하다가 그 우럭 아니죠? 아 맞다. 서울 애들이 이 농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 미안합니다. 우럭하다는 세차게 일어나다.
해석 정확하게 합시다. 이 삼소문 한 장 가지고 만조가 온 조정이 일어나서 세차게 일어나서 너 이 새끼 이게 뭐야 임금한테 왜 뭐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와 항송할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천이가 진노하여 천이 하늘의 위험이니까 천이는 누구겠니? 얘들아 임금이겠지. 임금이 진노하여 삭탈관직이 뭐예요? 관직을 빼앗고 그치? 엄치하고 꾸중하니 엄이 다스리고 꾸중하니 임금이 꾸중했어. 운박 기박한 운명 중에 기박한 운명 아유 나 이렇게 운명이 기박할까 이런 거지. 기박한 운명 중에 이 신명이 이 몸이 고향으로 돌아갈세. 고향으로 돌아가. 자 이제 벼슬을 뺏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춘풍에 배를 타고 봄바람에 배를 타고 강호 자연으로 향하다가 남수찬 상소 끝에 남수찬 사람 이름이지 그렇지? 맞나? 잠깐만. 남수찬 그렇지 남수찬이 상소 끝에 명천정배에 놀랍다가 명천의 네모 자, 명천정배에 놀랍도다. 여기서 명천의 네모를 친 이유는 얘가 어디로 가느냐? 한경도 명천입니다. 한경도 명천이라는 곳에 그래서 얘는 지역이죠. 지역명이고 정배다. 당연히 뭐니? 유배를 간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보시면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에 해당되고 얘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나이 50에 과거에 급제해요. 등과해서 신하가 되어서 열심히 살다가 날은 처신도 그냥 어떻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직하니 어떻게 죽으라 일만 했더니 자기의 뭐 반대파들이 뭐를 해서 모함을 해서 임금에게 어떻게 혼나고 삭탈관직 벼슬에서 쫓겨나서 삭탈관직에서 고향으로 가다가 자연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너 이제 어디로 가라? 너 이 자식 유배 가라. 어디? 한경도 명천으로. 굉장히 멀죠? 유배 가라. 여기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척수로 치행하니 척수 외롭게 치행 길을 떠나니 척수로 치행하니 외롭게 길을 떠나니 한강 풍도가 한강의 바람과 물결이 고이하다 괴상하다. 다시 한 번 더. 척수 외롭게 길을 떠나니 한강의 바람과 풍도 바람과 물결이 고이하다 이상하다. 창망하다는 것은 경황이 없다. 근심걱정으로 경황이 없다. 경황이 없는 행색으로 그지? 내가 경황이 없어서 동문에서 되죄하니 종문에서 죄를 기다리니 죄를 기다리니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죄를 기다리니 가향은 적막하고 집과 고향은 적막하고 명천은 이천리라. 명천은 이천리 굉장히 멀죠. 그렇죠? 실제는 이천리가 아니지. 야 이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이천리야? 그치 우리나라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니? 3천리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3천. 자 그다음 두루마기 흰띠 띠고 북천을 향했으니 북쪽 하늘 즉 여기서 북천은 임금이 있는 곳. 두루마기 흰띠를 띠고 임금이 있는 곳을 향했으니 사고무친 고독단신 그냥 괄호 쳐두고 그냥 고독이라고 알면 돼요. 아무한테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죽는 줄을 그 누가 알겠느냐.
사람마다 당하게 되면 울음이 나련만은 사람마다 당하게 되면 울음이 날 텐데, 그지? 국은 나라의 은혜 혹은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고 쾌하도 쾌할시고 쾌함도 쾌하다, 쾌함도 쾌하다, 장쾌하다, 장쾌하다. 임금의 은혜를 갚으리라 하는 생각에, 그지? 유쾌하기도 유쾌하다, 장쾌하기도 장쾌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중략입니다. 그 다음 중략 이후에는 뭐가 나오느냐? 얘가 나옵니다. 이제 3번이 나와요. 자, 볼게요. 본관이 하는 말이, 자, 본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또라고 그랬었지. 이곳의 칠보산은, 칠보산 네모, 북관 중에 명승지라, 북쪽에 있는 관문 중에 진짜 뛰어난 곳이라, 금강산을 다툴지니, 금강산 못지않게 아름다우니, 칠보산 한번 가서 광피심산 어떠하냐? 그냥 산 구경 좀 해보자. 그치? 관광 한번 해보자. 투어라고 써보세요. 투어. 광피심산 투어. 그랬더니 저기 나도 역시 조커니와 내 도리에 좀 난처하다야. 어? 원지 먼 곳에 쫓긴 몸이, 즉 유배당한 몸이 형승에 노는 일이, 이 명승지 가서 노는 일이 분이 내 분수에 미안하여 마음에는 좋지만은, 그치? 못 가기로 작정하니, 자 나는 어떻게 되니? 자 내가 좀, 그치?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얘들아, 자, 야 본관이 유배 가면 본관 사또가 관할을 한단 말이야. 본관 사또가 관할하는데 본관 사또가 같이 놀러 나가자. 뭐 같은 양반인데 지금 유배 와 있지만 뭐 가는 거 어때? 가자 그랬더니, 야 씨발 내가 유배 당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주인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다. 슬슬 졸리기 시작하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악양류부터 금악사까지 세 줄 묶어두시고 고사를 인용합니다. 주인의 말이죠. 고사 인용하면서 주인의 말이에요. 악양류 황강경은 왕등의 사적이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적벽감 재성노름 구소의 풍정이니 금악사 칠본으로 무슨 험이 있으리요. 요게 핵심이지. 야, 너 놀러 가는 거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말을 반겨 듣고 황망이 일어나서, 야 이거 뭐니? 나도 가고는 싶은데, 아유 내가 유배까지 하는데 거기 가면 되냐 그랬더니 본관이, 야 괜찮아 가도 돼. 옛날에 그 이불들 다 갔어. 그럼 그럴까? 그러고 바로 일어나는 거죠. 참 빨다른 거지. 황망이 일어나서 나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에 들어가니, 칠보산 들어갑니다. 칠보산 네모. 구름 같은 천만봉은 화덕왕산 광경이라. 구름 같은 천만봉은 화덕왕산, 그치? 그림 같은 광경이라. 자연을 그려놓은 마치 그림 같다. 편하게 그림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할 줄 있어야 돼요. 박달령을 넘어가서 금장동에 들어가니 금장동 네모. 자, 공간 이동할 때마다 공간은 네모 쳐두는 연습. 곳곳에 물소리는 백옥을 깨쳐 있고, 봉봉이 뭐니? 아몬드 봉봉. 재미없으면 욕을 해라. 비웃지 말고. 봉우리의 단풍빛은, 봉우리의 단풍빛은 금수장 비단을 둘러싸라. 그만큼 아름답다. 남녀를 높이 타고. 남녀가 뭡니까? 남녀 면왕장 갈 때 했었잖아. 남녀 뚜껑 없는 가마 오픈카 기억나? 그치? 남녀 뚜껑 없는 가마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까버리올레 오픈카. 남녀를 높이 타고 개심사에 들어가니 개심사 네모. 그치? 공간 이동은 해둡니다. 원산은 그림이요 금동은 무령이라. 그냥 그림 같고 아름답다. 그치? 60명 선비들이 앞서고 뒤에서는, 야, 얘 지금 칠보산 들어가는데 유배 갔는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하고 가는 거니? 뚜껑 없는 가면 오픈카 타고 가는 거야. 양반이니까 어떻게 돼? 놀러 갈 때도 뭐? 하인들이 뭐 들어주는 거야? 저거 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풍경도 좋거니와 광경도 더욱 장하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이 나오면 얘가 뭐라는 거? 3번이라는 거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에? 얘들아? 됐니? 졸립지? 자, 다 같이 만세. 전체 차렷. 만세. 반팔 없네. 반팔은 만세. 요렇게 하세요. 긴팔 만세. 반팔은 만세. 뭐 하지?
기지 이거는 막 이거 한번 할까요? 자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합시다. 이거 꽃게 자세를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최대한 견갑골을 뒤로 팔을 최대한 이렇게 젖히세요. 이렇게 젖히세요. 젖혔어? 최대한 젖혀서 여기가 아파야 돼. 쭉 젖혔어. 그럼 고개 뒤로 젖혀. 이거 20초 있을 겁니다. 뒤로 고개 꽉 젖혀. 가슴 더 내밀고 10, 9, 8, 7, 6, 5, 4. 고개 뒤로 소리가 나와야 돼. 네, 됐어요. 그만. 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었죠. 이거 말고 다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이거 알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맙시다. 뭐 하지? 뭘 하면 니들이 할까? 이것도 했었었지. 이것도 잠겠지. 뭐 할까? 그래. 아 지금 다 떨어져 앉아갖고 서로 어깨를 못 주물러 주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른손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자기 싸대기 한 대씩 때리세요. 잠좀 깨게. 다음 주에 새로운 게임을 하나 가져와 볼까? 오징어 게임 본 사람 봤어? 고3인데? 너밖에 없어. 자, 수능이 이제 35일. 오늘 며칠이니? 38일? 40일이요? 40 며칠? 40.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동안 2주 15일, 16일 동안 한 2주 가까이 해서 뭐가 끝나니? 논술 하나는 논술이 끝나고. 자, 체육이랑 미술, 음악, 손. 음대, 미대. 너 체육이냐? 실기해야지, 그랬지. 너는 이제 바쁘고 나머지 친구들은 논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된다? 니네는 뭐가 된다? 잉여인가? 알지, 그랬지? 잉여. 아, 엄마가 일어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무 말 안 해. 얘기했지? 여학생 둘이 이렇게 친구면 뭐해? 나와? 그리고 한 오후 2시쯤 카페에서 만나. 스타벅에 만나서 둘이 의자에 기대 앉아갖고 아니면 할리스 냈네 기대 앉아갖고 서로 딴짓해. 지는 지 핸드폰하고 지는 지 핸드폰하고 서로 유튜브 보고 딴짓 하다가 어떻게 돼? 잠깐 얘기하다가 야 이거 이쁘지 않아? 막 이러다가 어떻게 그래 그러다가 또 딴짓 하다가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면 배고프니까 뭐 먹을까? 그러다가 아니 집에 가자 그러고 집에 가. 그렇게 3일 내리 연장을 만난다고 그랬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다음날은 3일째 만나고 나서 우리 내일은 절대 보지 말자. 그러다가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뭐해? 나와 고고 그럼. 남자들은 뭐해? PC방 보고 있나? 오케이. PC방 보고 오케이. PC방 봐. 밤새 롤하다가 어떻게 돼? 집에 가고. 그리고 좀 이따가 어떻게 돼? PC방 보고. 이제 1월달이 지나면 이제 뭐가 돼? 1월이 지나면 이제 PC방 가는 거고 술을 처먹기 시작하세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0시에 끝나지만 코로나 없으면 어떻게 돼? 밤새 술 처먹고 놀고 아침에 들어가고 술 먹고 게임방 집. 술 먹고 게임방 집. 술 먹고 게임방 집. 이렇게 돼. 이때 니들이 해야 될 게 뭐다? 오징어 게임 봐야 되고. 왜? 올해 유행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다 봐야 돼. 돌려보기로. 그래야지 대학 가서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얘기가 안 통하면 안 되죠. 하셔야 돼. 좋겠다. 9월 14일이 무슨 데이인가? 저희가 하기 시작했어요. 9월 14일이 무슨 데이였는데? 이때부터 뭐 화이트데이 뭐지?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4월 14일이 블랙데이인가? 맞지? 화이트데이 때 사탕 못 받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못 받은 것들이 4월 14일에 만나서 짜장면 처먹다가 그나마 눈이 맞으면 5월 14일 로즈데이 때 같이 논다고 했던 거. 그치? 그거 있잖아. 그러다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된 애들이 9월 14일에 뭐를 하느냐? 하루에 만 원씩 돈을 모으면 12월 25일에 100만 원이 된대. 그때 눈 맞은 애들은 이렇게 친구가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때 이루어진 애들은 이거 하면 되고 안 한 애들은 이거 해서 뭐 해야 돼? 크리스마스 때 혼자 뭐 자작극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저 이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5만 원씩 지금 계속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봤더니 아까 계좌 봤더니 100만 원 좀 넘게 있어요.
5만원씩 왜 하느냐? 선생님 수능이 끝나고 나면 12월 말까지 수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수입이 없어요. 이걸로 생활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괜찮은 방법이더라고. 내년에도 하려고요. 집에 이제 돈은 나가야 되니까, 그지? 네, 하는 거지. 자, 25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간단하게 해석을 할게요. 한가하면 풍어를 짓고 심심하면 글을 외우니 절세의 고종이다. 절세의 그치 고독한 몸이라 시주에 시와 술에 회포를 붙여 그치 술 마시고 시을 푸면서 어떻게 돼? 마음을 푸는 거지. 불출문 문 밖으로 안이 나오면서 편하게 나를 보내니 춘풍의 놀란 꿈이 변산 주변의 산에 서리가 내리는구나. 여기 잘 봐야 돼. 칠판 보세요. 내가 춘풍에 봄바람에 놀란 꿈이 변산에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는 시간의 경고가 돼요. A의 마지막 줄 시간의 경과. 변산에 서리가 오는구나.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불쌍하고 썼나요? A의 마지막 줄 시간의 경과.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북쪽을 바라보니 오랑캐가 지경이다. 바로 옆에 있어. 개가 죽은 아래 위로 삼놈들이 다 입었고 조박, 피박, 기장반은 기민, 배고픔 백성의 조석, 마음의 소리라. 재미없으면 욕을 하라고. 나중에 뒤에 가서 치마시마에 대지 말고 치지 마. 자 때려도 돼. 머리만 뽑지만. 다음 조박, 피박, 기장법은 배고픔 기민, 배고픔 백성의 조석, 아침 저녁밥이라. 본관의 성덕이요. 본관 아까 얘기했던 본관 사토지 성덕이요. 덕이요. 주인의 정성으로 실같은 이내 목숨 한 달 반을 지냈더니 천만의외로 가신이 오매. 가신 집에 소식 편지가 오매 명록이가 왔단 말인가. 명록이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지 그렇지. 자기 뭐 조카나 아들이나 뭐 누가 되겠지.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이 되었구나. 명록이가 미친놈 된 게 아니에요. 놀랍고 반가워서 내가 그만큼 미친놈이 되었다. 그만큼 좋다. 이 얘기죠. 절세에 있던 사람 한간에 돌아온 듯. 절세 세상 끊어진 곳에 있던 사람 한간 사람 사는 곳에 돌아온 듯. 나도 이럴 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참 나한테 고향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그렇지. 서봉 편지를 떼어보니 정찰 편지가 몇 장이 들은가.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 편지가 몇 장이나 들었던가. 폭폭이 친척이요. 편지 글자 한 장 한 장이 친척이 쓴 보낸 거고 면면이 가양이다. 그치? 집에서 보낸 거야. 지면의 자자회 지면의 글자들은 한 글자 한 글자는 자질 자식과 조카의 눈물이요. 옷 위의 꽃 그림은 아내의 눈물이다. 소동파의 초혼인과 양대운우 불쌍하다. 이거는 뭐냐면 아내가 불쌍하다. 그치? 서로 헤어져서 못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동파의 초혼인과 양대운우 구름과 비가 만나는 거는 남녀가 만나는 걸 의미하는데 어쨌든 아내랑 헤어져서 못 만나는 걸 의미하는 거. 그 중에 사람이 죽어 동물 사라짐이 되었단 말인가. 동물은 사라지는 거야. 사라짐 좀 어렵죠. 사람이 죽어서 사라짐이 되었단 말인가. 죽어서 사라졌어. 명록과 마주 앉아 눈물로 문답하니 집 떠난 지 오래거든 뒷일을 어야지. 무슨 말이니? 얘들아 명록이가 여기 고향에서 이까지 오는데 적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이 얘기가 되죠. 갈 길이 멀고 먼데 너 어찌 돌아가며 더미더미 쌓인 회포 다 잃을 수가 없구나. 이 부분은 뭐가 되니? 유배 생활하면서 칠판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가족의 그리움. 어려움보다는 가족 그리워하는 거 누가 찾아서 반갑다.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가볍게 보시되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61번의 별표 2개 63번의 별표 하나 칩니다. 61번의 별표 2개 치고 63번. 자 61번이 문제가 좋고 A는 아까 설명했고요.
답은 5번, 61번의 답은 5번인 거 쉽게 찾습니다. 명록을 원망하는 건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능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 다음 63번의 답은 4번인데 가의 공간과 나의 적격을 보면 화자 자신을 대상화해요. 여기 밑줄 화자 자신을 대상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왔습니다. 화자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얘기는 자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걸로써 쓰세요. 옆에다가 객관화 혹은 타자화라고 합니다. 이 용어 꼭 기억해 줍니다. 객관화 혹은 타자화라고 하죠. 가의 본관은 자기 자신이 아니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27페이지 보시면 주제만 밑줄 쳐두시면 됩니다. 27페이지 주제만 밑줄을 쳐주세요. 쭉 밑에 좀 보시면 주제 나와 있습니다. 주제 밑줄 치시고 다음 넘기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매초 명어를 보겠습니다. 짧아서 그냥 가볍게 볼 거라서 안 넘겨가는 쉬는 건데 일단 쓰세요. 주제 매화의 맑고 깨끗한 예찬. 매화의 맑고 깨끗한 예찬. 매화의 맑고 깨끗한 예찬. 자, 매화는 본래 환이 맑기에 달에 비치니 물빛인 듯하네. 달에 비치니 물빛인 듯해.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주어. 자, 서리와 눈 여기 보세요. 보통 고전에서 서리와 눈은 긍정 부정. 추워서 부정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서리와 눈은 어때요? 흰 자태를 더해주니까 긍정이 되죠. 서리와 눈의 동그라미 긍정이고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뼛속에 스며드네.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뼛속에 스며드네. 자, 맑고 차가움 역시 동그라미가 되겠죠. 긍정이죠. 이 꽃을 대하며 마음을 씻어주니 마음을 씻어주니까 정화가 되는 거고 오늘 밤은 한 점에 앙금도 없네. 그래서 매화 보면서 매화가 내 마음을 씻어주고 예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5번 문제가 별표 하나, 66번에 별표 하나. 그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답이 되죠. 65번에 1번, 66번에 1번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가 어디를 할 거냐면 운영전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펴두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 절 작품은 운영전이에요. 얘가 옛날에 수능에 나왔는데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나눠준 건 북촌과 프린트니까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102쪽을 102쪽 말고 다다음 때 106쪽을 펴두시고 저를 좀 보세요. 어디 쓸 공간 없나? 쓸 데 있으면 나가서 좀 쓰세요. 자, 적어봅시다. 수성궁에 자, 얘기를 잘 들으세요. 유영이라는 애가 수성공연에서 술 한잔 해요. 됐니? 현실이죠, 그렇죠? 유영이 수성공에서 술을 한잔 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고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다음 꿈에서 깨요. 꿈에서 깼다는 얘기는 이 꿈에서 깬 게 현실이니 꿈이니? 여기는 꿈이고 술 먹은 데는 현실이에요. 다시 꿈에서 깹니다. 됐지? 꿈을 꾸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몽이라고 그러고 꿈에서 깨는 걸 가지고 강몽이라고 그래요. 오늘 구몽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인몽이랑 이 강몽이랑 말을 잘 알아둬야 돼요. 몽자들 소설은 수능에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현실의 꿈을 깼는데 이거 옆으로 옮길까? 꿈을 깼더니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니 웬 여자랑 앳된 선비 하나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영가 김진사라는 애가 있는데 얘들은 이미 뭐한 사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둘은 죽은 이들. 천상에서 천국에 천상에 있다가 옥황성제가 잠깐 인간 세상에 다녀와라 그래고 온 거예요. 자, 환상지 이미 죽은 이야기인데 자, 잘 보세요. 죽은 이들이 내려왔는데 꿈에서 환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깼던 현실입니다. 요거 일단 알아야 돼요. 구운몽에 보시면 성진이가 꿈을 꿨을 때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아니야. 운영자는 좀 달라. 현실에서 운영과 김지사를 만나요. 만났더니 얘들은 이제 죽은이라고 여기 밑에 뒀어. 죽은이들 망자지. 잠깐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울면서 그러고 있길래 유영이 찾아가서 물어봤죠. Who are you? 니들 누구냐? 울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그지? 분위기가 겁나 싸하네. 미안합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좀 전에 찍은 영상 보는데 여기가 점점 하얘지고 있어. 어떡하지? 자, 다음 주에는 흑채라도 뿌려야 되나? 요걸 하라고.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야. 그치? 그럼 운영이랑 김진서가 얘기하니까 자, 운영이 먼저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김진서가 얘기를 하는데 둘의 뭐?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운영이 얘기를 합니다. 운영이 얘기를 하고 김진서가 그거를 책으로 글을 쓰기 운영이 하는 얘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해요. 제목에다가 운영전이라고 그러고 얘가 책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운영이 얘기하고 운영이 누구한테 얘기하겠니? 유영한테 얘기하겠죠.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구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그러다가 얘들끼리 뭐를 하다가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다시 잠이 들어요. 잠이 잠깐 들었다가 술 취한 거죠. 술 취해갖고 잠깐 기절했다가 어떻게 돼요? 깼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잠을 깨요. 깼더니 그러면 여기도 굳이 쓰면 여기도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더니 깼더니 뭐만 남아있고 아까 김진서가 썼다는 이 책만 남아있고 두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유형이 이 책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너무 슬픈 이야기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산속으로 사라져서 유형도 종적을 알 수가 없대요. 죽었나 보다 그지?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수성공이라는 궁궐도 중요하지만 수성공은 좀 이따가 여기다 수성공이라는 얘는 공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안 보이겠다. 현실 꿈 얘긴데 얘들의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무슨 이야기? 내부 이야기가 되고 여기랑 여기가 뭐가 됩니까? 외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일명 소위 말하는 무슨 소설? 액자 소설이 됩니다. 액자 소설이 되는데 시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전지적 작가, 고전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운영이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김진사가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얘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요 구조부터 일단 알아두고 이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은 어디가? 공간은 전부 다 수성공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가 세종대라면 여기는 이제 나중에 선조대가 되죠. 어쨌든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일단 요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주된 내용을 설명합니다. 운영자는 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줄거리를 꼼꼼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보세요. 일단 유영이 술 한잔 먹고 잤다가 깨고 나서 운영이랑 김진사가 있길래 니들 뭐냐? 그랬더니 우리들은 원래 망자다. 자, 요 얘기를 빼줄게요. 얘들이 세종 때 이제 성종 때 세종가문인데 세종의 아들 셋째 아들에 안평대군이라는 애가 있어요. 안평대군이 있는데 안평대군이 일찍이 어린 나이에 13살 때 어린 나이에 자기는 궁궐이 없고 옆에다 따로 지어주세요 그래갖고 어디를 만드냐? 만든 곳이 수성궁이에요. 궁궐을 만들어서 수성궁이라는 궁궐을 만들어서 이 안평대군이 거기서 지내는데 안평대군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서예를 되게 좋아해서 궁녀들을 뽑습니다. 궁녀들 10명을 뽑아서 궁녀들 10명이랑 이제 5명인데 10명을 뽑아서 얘들 궁녀들한테 뭐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궁녀는 보통 누구의 여자예요? 그치? 그 궁의 주인의 여자예요. 이해됐니? 그럼 궁녀니까 주인의 여자인데 집착이 좀 심했나 봐요. 외부에 나가서도 안 되고 평생 궁궐에서만 살아야 되고 다른 이성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은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치? 동성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녀는 뭐의 여자가? 왕의 여자다. 왕의 여자니까 다른 남자랑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궁녀 중에 우리 오늘 주인공 누구? 운영이 있었는데 자란이라는 걸 운영이 있었는데 안평대군이 가끔 뭐를 하느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술 한잔 먹으면서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노는데 한 번은 뭐 젊은 친구인 누구? 김진사를 초대합니다. 얘를 초대해요. 누가? 안평대군. 시중에 그 김진사라는 애가 시를 되게 잘 짓는다며 한번 데리고 와봐라. 요즘으로 따지면 언더그라운드에 실력 있는 가수라며 걔 한번 데리고 와서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해라. 그래갖고 노래를 불렀더니 잘해. 그런데 둘이 눈이 맞은 거. 서로 한눈에 서로 반했지. 뿅뿅. 그래갖고 서로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하게 돼. 되는데 연락할 방법이 있니 없니? 못 들어오잖아. 김진사는 안평대군이 불러야 들어오는 거고 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김진사가 서로 마음을 통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김진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 부분도 수능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무녀를 찾아가요. 무녀를 찾아가서 그럽니다. 김진사가 잘생겼나 봐. 젊고 잘생겨서 무녀를 딱 찾아갔는데 무녀가 김진사 보고 얘 괜찮은데? 그래갖고 어떻게 돼? 김진사가 딱 앉았지. 그래갖고 무녀가 물어봤지. 왜 왔냐? 그지?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김진사가 그리고 내가 무녀가 약간 어떻게 옷도 좀 야시시한 옷을 입고 그런 거야. 유혹을 하는 거야. 김진사를. 너랑 나랑 투나잇? 그지? 썸씽? 그지? 그렇게 어떻게 했대 그랬더니 김진사가 정색하면서 왜? 김진사는 이미 무녀가 아무리 섹시한 옷을 입고 그래도 그지? 안 넘어가지. 왜? 김진사는 이미 운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녀가 그럼 왜 그래? 그랬더니 나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해볼래? 이렇게 된 거죠. 보통 거꾸로 됐지 그랬지. 그랬더니 김진사가 정색하면서 야, 네 무당이라며 무녀라며 그러면 내가 왔는지 네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못 맞추고 신뢰를 받았다고 하면 되냐? 그랬더니 무녀가 그저서야 아차 싶었고 정신을 차리고 오케이 say something 그랬더니 좋아하는데 전할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이 무녀가 그나마 좀 유명해서 가끔 안평대군이 수성궁으로 불러서 이렇게 분신사바 이게 점도 치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김진사가 그럼 어떻게 할래?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무녀한테 편지를 전할 방법을 해결책을 알려주라 했더니 무녀가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 그래갖고 김진사의 편지를 가지고 무녀가 수성궁에 들어가. 그래서 무녀한테 몰래 전해줘. 그럼 궁궐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해했지. 왜? 무녀가 안평대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얘가 스스로 들어왔으니까 뭐 어쨌든 그랬고 유야무야 넘어갔어. 넘어가고 편지를 운영에게 무녀를 통해서 전해주게 되고 운영도 김진사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이 궁녀들이 뭐를 하러 나가냐면 빨래를 한번 하러 궁궐 밖으로 나갈 일이 있어갖고 나왔을 때 샤샤샥 해갖고 김진사랑 만나고, 얘들은 어디? 김진사랑 운영은 근처에서 데이트하고, 누구? 나머지 궁녀들은 죽을 빨래하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서로를 이어주게 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은 거예요. 동심을 했겠지. 동심을 하고 김진사가 그 다음 어떻게 돼? 수성 궁이잖아, 그치? 궁에 계속 가야 되는데 담이 너무 높아. 담이 너무 높으니까 누가 나오냐면 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김진사의 타인이었어. 이 특이라는 애가 김진사를 도와서 어떻게? 담을 넘게 해줘. 그걸 던졌나 보지, 그렇지? 그래갖고 김진사 담 넘고. 근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특이의 도움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갔지. 그럼 나올 때는 시간.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자단이 또 운영이가 던져주나? 에이! 말이 안 되지. 그래갖고 어쨌든 특이에도 도움 들어가서 매일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어떻게 무슨 처음에 이게 편지 주고 하기 전에 무슨 일도 있었냐면 김진사가 운영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시를 써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길이 없다가 한 번은 안평대군이 부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쫙 모여서 술 먹으면서 시도 짓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옆방에 누가 있냐면 운영이 있는 거야. 김진사가 그걸 알았지,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돼? 김진사가 써간 편지를 운영에게 전해준다. 어떻게 전해주냐면 벽을 구멍을 뚫어. 흙벽이잖아. 벽에 구멍을 뚫어서 편지를 몰래 집어넣어. 그랬더니 운영이 그걸 받아서 보는 거야. 야, 씨발, 이게 말이 돼? 야, 여기 다 모여서, 이거 봐봐. 여기 이렇게 모여서 술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서 김진사가 숟가락으로 휘줄 거냐? 어? 이거 진짜 쇼생크 탈출이야? 숟가락, 벽을 구멍을 뚫어. 그래. 흙벽이니까 구멍을 뚫을 수 있다고 쳐. 구멍, 편지니까 구멍 한, 지름끼리 한 10cm, 5cm면 되겠지. 그걸 씨발, 벽을 파는 동안, 나머지 그러면 선비들은, 김진사 벽 파네? 모른 척하고 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술 마시고 있다가 벽파가 다 취해갖고 에이 뭐 이러고 있는데 혼자 벽파고 있는 거야? 말이 돼?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둘이 서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들 둘이 서로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도망을 결심을 하고 운영이의 특이하게 뭐냐면 재물들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재물을 다 넘겨줘. 조금씩 궁궐 밖으로 빼내는데 안평대군이 어느 날 뭐를 주라고? 시를 지으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운영의 시에 뭐가 있냐? 누구를 되게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평대군이 뭔가 느낌이 쎄해서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말해.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더니 말해. 그랬더니 아리가또. 아리가또 맞네. 뭐라고 그래? 스미마 아니. 아무튼 그래. 얘기해. 아닙니다. 말해라. 그랬더니 너 씨 혹시 김진사 아니야? 그때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는데 눈치 졸라 빠르죠.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갖고 억울합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목을 매 자결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궁녀들이 운영이 억울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래갖고 쉴드를 쳐주니까 풀어줘라 그래갖고 비단 풀어줬는데 그러다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궁녀들이 말려요. 운영이고 나가봤자 오래 못 살고 잡혀서 곧 죽게 된다. 웬만하면 참아라.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서 시험 문제도 굉장히 나오는데 궁녀들이 운영을 설득을 해서 운영이 도망가는 걸 포기하게 돼. 특히 도망가는 걸 포기하는 걸 눈치를 채고 뭐 하느냐? 이 재물을 빼돌리게 돼. 재물을 빼돌리게 되고 그래서 운영은 궁궐에 남아있다가 어떻게 돼? 김진사가 특히 빼돌린 거는 아는데 운영이 또 시를 지었는데 또 걸려요. 그래서 그제서 또 두 번째는 진짜 걸려갖고 빼도 박도 못해갖고 안평대군한테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머지 이 궁녀들 4명, 여기 운영까지 5명을 저쪽에 가둬가라 그랬는데 저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궁녀들은 상관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운영은 드디어 뭐를 하게 돼요? 운영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결을 하게 되고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김진사한테 유언을 보냈겠죠. 그래서 김진사도 어떻게 됩니까? 뭐
운영은 살려주시고 특은 죽게 해주세요. 재산 빼돌린 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부처님께 비는 소원을 써갖고 재물이랑 다 해서 특에게 또 맡깁니다. 이 재물이랑 부처님께 시주하고 이 소원을 비는 걸 해라 그랬더니 특이 그것도 빼돌립니다. 김지사는 그것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김지사는 역시 따라서 자결을. 운영이 자결하건 때까지 저는 그래서 자결했습니다까지 운영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누가 알겠니? 운영은 죽었는데 지가 다 알고 있으면 돼 안 돼? 물론 나중에 김진사가 들은 건 알 수는 있겠지만 죽고 나서 그 다음 김진사가 그 얘기를 이어가서 저는 부처님께 시주를 했는데 특히 그걸 다 빼려고 이 얘기를 하고 저도 역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의 고전소설은 무슨 엔딩이 어때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이 비극적 결말을 받게 되고 어떻게? 그지? 다 죽어. 끝나. 그러고 나서 책을 받고 운영과 김지사랑 유영은 계속해서 술을 마셔요. 술 한 잔 마시다가 얘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얘가 잠들게 되고 잠에서 다시 깨어났더니 운영이랑 김지사는 사라지고 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산속으로 얘도 종족을 알 수 없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운영전이 특이한 점은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비극적을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건 하나랑 두 번째, 갈등이 안평대공과 운영의 갈등, 뭐 김진사, 운영과 특의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수성궁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중요한데 좀 이따 밑줄 치겠지만 안평대군에게 수성궁의 의미는 자기의 이상을 꿈을 실현해주는 공간이지만 궁녀들에게는 수성궁은 멋진 공간,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자 아무것도 못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김진사랑 운영에게는 자신의 꿈을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하는 비극적 사랑의 공간이고 유영에게 수성궁이라는 공간은 그냥 어떻게 돼? 술 마시고 풍류의 공간이자 얘들을 만나게 만들었던 만남의 공간의 의미가 된다는 거. 요거 정도 알아둬야 되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운영이 어떻게 돼? 궁녀로서 왕의 여자인데 왕의 여자니까 결국 다른 남자랑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갈등은 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사회 즉 관습이지 그렇지. 궁녀는 왕의 남자, 왕의 여자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게 운영전의 주된 내용이에요. 오케이? 끝. 쓰셔도 되고 일단 프린트부터 아니 수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프린트를 잠깐 봅시다. 교재를 잠깐 보시면 형광펜 꺼내서 밑줄 칠게요. 106페이지를 피세요. 요거 쓸래? 이제 영상 찍으니까 집에 가서 보셔도 되고 찍으셔도 되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이따 2분 있다 지워야 돼요. 자 일단 밑줄부터 치고 쓸 시간을 드릴게요. 운영 세 번째 줄 궁녀라는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삶을 살고자 한다. 사랑의 좌절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적 여인 세 줄 묶어두고 별표 밑줄 치셔도 돼요. 자유연애 사상 밑줄 다음 김진사 다섯 번째 줄 인위적인 윤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애스럽고 초탄한 세계 추구 소극적 정서적 감성적 안평대군 두 번째 줄 위선이 깔려있는 가부장적 봉건제도의 대변자 응가자 다음 갈등 요인 세 번째 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좋아? 그런 거 있잖아. 일본 옛날 그런 거 알아?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베체노코 우야코 뭔 말인지 아나? 이거 80년대 유머인데 90년대 이거 아침에 서울에서 했던 애들이 웃더라고. 그러고 야 이게 보고 이런 게 웃기나?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이발사 미용사 뭐 도끼로 이마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좋구나. 제일 날씬한 사람 비사이로 마카 일본에서 제일 착한 사람 네벤토 니카무라 뭔 말인지 아니? 벤토가 뭐야?
도시락 내 弁当 니가 먹어라. 내 도시락 니가 먹어라 이런 거. 아 이런 게 재밌구나. 중국어 가르쳐 줄까? 중국어 화장실이 뭐야? 왔다 똥 싸.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아 이런 건 재미없구나. 일본을 주로 좋아하네. 국어쌤이 내가 얘기했지. 국어쌤이 일본어 막 쓰면 안 된다고. 스미마생 막 그치? 이런 거 막 쓰면 안 돼요. 니들 야마돌죠. 자, 그다음 봅시다. 갈등 요인 세 번째 줄. 핵심적인 갈등은 개인과 사회 갈등 밑줄. 다음 수성극의 의미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유형에게 그다음 뭐 이렇게 있고 됐고요. 김생과 운영에는 사회적 재앙이라는 거.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의 표 보시면 외화, 내화, 외환대. 맨 오른쪽에 서술자, 전지적 작가, 운영가 김민사 옆에다가 1인칭 주인공 써두시고 운영가 김민사 옆에 1인칭 주인공. 다음 목유록 방식인데 네 번째 줄 목유록 구성. 현실, 꿈,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되는 거. 인몽과 강몽이라는 말 알아두시고요. 쭉 내려가서 운영의 죽음의 의미 찾았습니까? 운영은 두 번째 줄 밑줄 유교적 제약과 국료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이며 인간성 해방에 추구하는 의미까지 밑줄. 다음 쭉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나머지 보시면 되고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문제는 어디를 좀 보시냐면 103페이지에 257번 별표 쳐두시고 257번, 259번 별표 57번, 59번 별표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에 61번 별표.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제가 나눠준 해설지 다 보시면 되고요. 해설지 없는 사람은 조교쌤한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쭉 넘겨서 우리 심생전을 좀 봅시다. 심생전을 봐야 되는데 일단 110페이지에 269번과 70번 별표 하나 쳐두세요. 다음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칠판에 있는 거 쓸 사람 지금 쓸래요? 손? 안 쓰면 지웁니다. 다 썼죠? 그 유튜브 보면서 하시면 돼요. 유튜브의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구독 안 한 사람 손. 자수. 빨리 양심과 자수. 다음 주까지 구독 안 한 사람들 검사해서 찌르겠습니다. 구독, 친구들한테 구독시킨다. 알림, 좋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알림도 꺼버려. 좋아요도 안 해도 돼. 뭐 안 좋은데 뭘 좋다고 그래. 안 해도 돼. 구독자 수 1000명을 만들어야지 유튜브에다 뭐 공지랑 파일 뭐 아무튼 뭐 올릴 수가 있는 게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2명만 더 하면 100명입니다. 100명 이벤트 하겠습니다. 치킨. 이런 거 어때? 친구 1명 가입시키면 1000원씩. 가만있어 봐. 1000원씩 1000명을 만들려면 100만 없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진짜 구독은 해라. 대상애들한테 하라 부르려다가 참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호기예요. 도성기. 그 다음 연합. 자, 잘 봐. 조선시대에 반정이 3개 있었어. 2개 있었었죠. 니네 아는 반정이 뭐 있어요? 연산군 때 뭐? 중정나라. 그 다음 광해군 때 인조만. 사도세자약의 정조가 있었죠. 정조가 반정을 하는데 이 반정이 뭐냐면 쿠데타죠. 쿠데타. 실제 쿠데타가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문체 반정이 있어. 실제 쿠데타가 아니죠. 이거는 문체를 완전히 뒤집는데 정조가요. 정조 이산이죠. 공부를 엄청 해요. 공부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암살 시도. 임금이 되고 나서도 암살 시도가 11번인가 있었대요.
7번인가 11번 임금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밤에 왕자 때부터 뭐예요?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니네 저기 뭐야 안조안의 만한사 아시죠? 만한사 이거 뭐 광고 유배광고 알지 그랬지? 안조안의 만한사가 몇 줄이냐면 뭐 이게 네 줄씩 이게 네 사음보 이렇게 해서 내구해서 이게 1861줄이에요. 1860절인데 이거 전부 다 읽어요. 유배를 써서 다 임금한테 바쳤더니 임금이 읽고 나서 아이 불쌍한 새끼 풀어줘라 그러고 풀어줘요. 그 읽은 임금이 누구예요? 정조예요. 독한 사람이에요. 정조가 뭐를 중시하느냐? 소설의 글의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거다. 소설 같은 거 쓰지 마라. 그래서 뭐를 써라? 시와 구. 그래서 주로 시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산문의 경향이 유행이 되면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쓴 게 첫 번째 대빵이 누구예요? 여러분 박지원 선생님. 박지원은 쓰는데 그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얘들이에요. 오늘 하게 된 심생정.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 창성감이라고 기억나죠? 그렇죠? 미친 할머니 나오는 거 있잖아. 심씨 나오는 거 기억나요? 쓰니까 얘들이 쓰는데 들켜요. 그래서 정조가 뭐를 해요? 얘들을 혼을 내죠. 벌을 줍니다. 벌을 주는데 어디로? 유배를 보낸다? 아니죠. 유배 안 보내고 뭐를 쓰라고 그랬다? 야 소설가한테 시 50편 써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엄청난 형벌이죠. 그지? 무슨 말이니? 이과 수학하는 애 보고 뭐 시 한 편 써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죽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시 짓는 게 어려워요. 글자도 문자도 맞춰야 되고 막 그러니까 힘든데 정조가 연암은 되게 아껴요. 연암이 이 무리들 중에 소설 쓰는 무리들 중에 거의 대빵격이에요. 근데 연암은 눈치가 빨라요. 머리가 비싸고 눈치가 빨라갖고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안 돼. 안 혼나요. 왜? 너희 자식이 이거 소설 써? 혼내려고 딱 그랬더니 연암이 실제로 옛날에 연암이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아 제가 어릴 적부터 지병이 있어서 우울증이 있어서 저 벼슬 그만할래요. 함양 군수하다가 저 안 할래요. 그러고 물러납니다. 그럼 물러났는데 뭐 어디를 가느냐? 저 평양 그쪽에 일하다가 아 저 안 할래요. 그래갖고 이거 쓴 놈들 소설 쓴 놈들 다 나와 다 잡아. 딱 그랬더니 연암이 아 저 안 할래요. 벼슬 그러고 벼슬 물러났는데 어떻게 시골에 와서 숨어요. 평양 근처. 시골에 와서 숨었는데 시골에서 숨고 지내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중에 있는 경치 중에 굉장히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너무 멋져요. 그 바위 이름이 뭐냐? 제비바위, 연암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연암으로 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다가 보세요. 그리고 연암이 쓴 것 중에 되게 많잖아요. 뭐예요? 벼슬에 물러나서 있다가 뭐 한 겁니까? 자기 사촌형이 중국에 열하 옌직 그 황제 생일인데 알죠? 조선에서 황제 생일 때마다 사신으로 가서 선물 바치는 거 6개월마다 가는데 왔다 갔다 왕복 6개월이에요. 그걸 가는데 거기 갔는데 박지원이 벼슬에서 물러났으니까 그래? 그래갖고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갖고 여기 옵저버로 따라갑니다. 창복이 마대랑 창복이라는 노비들 둘이 데리고 따라가서 갔다 와서 쓴 게 열알기. 아무튼 이렇게 돼요. 호질도 안에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혼나는데 이 이욕이죠. 이 이욕의 심생대는 우리 옛날에 한번 했었습니다. 자, 심생이 있고 처녀가 있죠. 이름은 안 나옵니다. 심생은 양반의 집안이고 얘는 주민의 집안. 기억나지? 남학생들 이런 눈을 시각을 가져야 된다. 심생이 어느 날 걸어가다가 어떤 건장한 여종이, 그죠? 여종은 여종인데 어떤 여종? 건장한 여종이에요. 젊은 처자를 등에 업고 포대기를 씌우고 가는데 심생이 딱 보고 쟤다. 젊은 어린애는 아니다. 그래갖고 쟤다 그래갖고 따라가서 바다가 포대기를 살짝 처녀가 들었는데 남자애들 심생도 쳐다보다가 둘이 눈이 딱 맞았는데 서로 좋아하게 됐지. 그래서 심생이 며칠째 20일 동안 계속 저 밤에 서당에 가서 친구랑 밤새 공부할게요. 니들이 집에다 뻥치는 거 있죠. 그렇죠? 독서실 가서 친구랑 공부할게요. 그렇죠? 가방은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지?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와 있죠. 그렇죠? 니네 아마 가방이 공부한 시간으로 따지면 이미 거의 이제 올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무튼 그렇게 서로 좋아하다가 처녀가 20일째 되던 날
심생을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처녀가 처음에 뭐합니까? 맞이할 테니 이제 그만 오세요 그래 놓고 일부러 철커덕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생은 계속해서 처녀를 찾아가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어느 날 처녀가 심생을 부릅니다. 들어오시지요. 그래서 방으로 부르고 처녀가 누구도 부르느냐? 자기의 부모도 불러요. 4명이 다 앉습니다. 방에서 앉아갖고 처녀가 얘기하죠. 양반집 도련이고 잘생겼고 20세고 20살에다가 멋지다. 우리 집은 중인 집안인데 언제 양반 집안 얘들을 하겠느냐. 그래갖고 엄마 아빠 허락해 주세요. 그래갖고 얘들이 서로 뭐합니까? 부부의 애를 맺게 되고 동침하게 됩니다. 허락 받았어요. 그런데 심생이 계속해서 그 이후로 매일 얘네 집에 가죠. 그러니까 심생의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새끼가 밤마다 공부한다는데 진짜 하는 걸까? 따라가서 확인해봐.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부모님이 알게 되고 심생의 부모가 심생을 어디로 보내게 돼요? 절로 보내게 돼요. 너 공부할 거면 절에 가서 공부해. 절에 가둬서 절에서 공부시킵니다. 갔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녀는 더 이상 심생이 오지 못하니까 조금 있다가 처녀가 뭐를 해요?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절에 가면 되잖아. 아니 어차피 절에서 혼자 독방에서 고시원에서 절에 있는 공부방에서 혼자 공부할 건데 가면 안 되나? 왜 자결을 한지 모르겠어. 자결을 했어. 심생도 그러고 자결했다는 유서를 받고 처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심생도 절에서 자결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죽는지. 나 같으면 그냥 둘이 어디가 딴 데 가서 살면 안 되나? 어쨌든 이 심생전은 주 내용이 이쪽이고 요 끝부분에 자결하는 내용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수능에. 왜? 니네 1교시 시험 보고 자결할 수 수능에서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수능 그 출제위원 교수님들한테 몇 번 들었는데 웬만하면 죽는 얘기는 잘 안 씻는데요. 왜? 1교시 끝나고 애들 뛰어내릴까 봐. 웃으면서 얘기하는 에이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웬만하면 자결하는 얘기 웬만하면 안 한다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최인훈의 광장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지난주에 했니 안 했니? 했지. 광장에서 얘가 중립군 선택하다가 뛰어내리는 부분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무튼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보세요. 2번 봅시다. 페이지 111쪽 2번.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 요거 잘 봐야 돼. 자유연애사상, 여성의식의 성장, 신분질서의 동료, 중인층의 성장.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서 신분의 차이로 인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이 됩니다. 비극적 사랑.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심생은 자결한 게 아니라 슬픔에 잠겨서 그냥 일찍 죽게 돼요.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거예요. sorry, 미안해, 죽여버려서.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문제는 아까 표시했습니다. 자, 수업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 앞에 목차를 좀 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고운공이랑 손이삼촌, 삼촌문 했는데 숙제는 2개만 하겠습니다. 가만있어봐. 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구운몽, 순이삼촌, 치숙, 만세자, 그 다음 1시간은 저기 숙제 없습니다. 다음 주 숙제는 없고요. 다음 주 숙제는 없고 지금 해야 될 게 자 숙제 지난주에 안 한 사람들은 그 목차 보시고 구운몽 하시면 되고요. 35번 그 다음 44, 45, 46 지난주에 못 온 사람들 요거 해오시면 되고요. 칠판 잠깐 보세요. 다음 주에는 알려드린 대로 역시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모의고사를 볼 거고 수능 행동 지침 요령을 설명할 겁니다. 요거 기왕이면 인강으로도 들어야 되지만 현장에서 현장 강의로 듣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도움이 될 거고 쓸 것도 많고 제가 프린트는 준비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